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10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발생됐었던 경주도 있었죠. 첫 경주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었습니다. 박상훈의 최창훈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배당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박상훈의 최창훈을 한번 공략해 봤었는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박상훈의 최창훈이 들어왔었다면 23배였었는데 최창훈과 박상훈이 들어오다 보니까 16배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승은 또 10배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8경주였었죠. 박지영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상 공략은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13.8배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결승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착 다툼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착한 선수 한 명만, 득점 높은 선수만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참 파업 비팝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을 펼쳐나가는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후착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아요. 우스컵 경주 쉽지만 않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고요한, 김정태, 김우현, 유다운, 김명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요한, 김정태, 김우현, 유다운, 김명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고요한과 최창훈이 동반 입상에 성공한 동반 입상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요한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선두를 지켜냈고 최창훈은 마크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태, 김영권, 공민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정태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일 김정태 깜짝 놀랐습니다. 저치기 나서면서 광명우스컵 9경주 완승을 거두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영, 주광일, 홍영기, 임한지, 김우현, 이상경, 송현이, 정승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하수영이 양호한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했었고, 김우현은 반바퀴 지점부터 외선에서 차를 빼고 힘을 썼는데 3, 4코너 지점에서 주광일을 넘어선 이후 페달에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유다운, 박상훈, 임세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유다운이 전주팀 선배인 박상훈, 유다운, 임세훈을 후미에 세우고 인터벌 훈련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원 시속으로 대회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명섭, 김한윤, 이기호, 장인석, 최민호, 남용찬, 허동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섭이 선행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과 남용찬은 대회를 붙이는 훈련에 집중했었고, 장인석은 저치기 시도 후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요한, 김정태, 김우현, 유다운, 김명섭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영권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힘을 썼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편성을 좀 약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김영권, 추희평 선수가 힘을 썼었죠. 주도력 발휘해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버텨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영권, 득점은 높습니다. 연대세력이 주강이라고 공민규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영권 경주를 풀어나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정지민 입장에서는 박성순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고 공태호, 조성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반 비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고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권이 타종전으로 자리를 변경하면서 정지민의 뒤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의 뒷자리는 박성순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영권이 쉽게 빼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일 정지민 나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유다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결승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권보다는 정지민이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살 어린 정지민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류제라고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좋아진 정지민, 뭐 들쑥날쑥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금일은 우승할 수 있는,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5번이 가면 6번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5번과 6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빼앗아야 되죠. 빼앗으면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지민이 뭐 김영건 달고 쏠 리는 없습니다. 쐈다간 잡히죠. 잡히면 정지민 결승 못 갑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김영건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6번 쪽을, 5번하고 6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6경주권, 5, 7경주권 두 차권 5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비파 합수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영권이 전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또 뭔가 좀 다르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권이 가면 주강일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가평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공민규가 잘 할만하면 쫓아 나서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정도는 김영권이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3하고 71이죠. 73하고 71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유다운이 뭐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과감하게 한 바퀴 때렸는데 버텨냈어요. 편성면에서도 파업서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다운이 과연 박상서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뭐 전일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박상서, 박지영도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최창훈도 선행력 승부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다운을 중심으로 박상서, 박지영, 최창훈 상당히 좀 치열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유다운 입장에서는 4번 박지원과 전략적인 연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7번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선은 박정 인정하고 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의 뒷자리는 4번이 마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저치기 타이밍 마크도 가능한 박지영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높은 만큼 전 3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창원이 힘을 쓰고 또는 마크도 가능한 만큼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3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하고 3, 7입니다. 3, 4하고 3, 7 경주가 두 차권 3번과 4번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번,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다운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유다운을 중심으로 4번과 7번, 여기 1번의 후미권 다툼, 그 중에서도 4번, 7번의 착수권 다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유다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세윤입니다. 전주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전주팀 선수들이에요. 유다운이 전주팀 선수 임세윤을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입니다. 박정, 최창훈, 박상서가 아무래도 유다운 타도 외치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뭐 유다운이 전일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지정훈련 때도 컨디션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정부터 때렸다가는 고전할 수도 있죠. 오히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4번 머리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4번하고 1번이라든지 4번하고 7번이죠. 4번하고 7번은 86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일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20%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1번 4번, 7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뭐 유다운이 뭐 무력 시위 하듯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지종훈련 때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던 유다운, 마크 취입이 아니라 선행 승부까지 갖춘 유다운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3번을 중심으로 4, 7번
그 중에서도 4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4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 4, 3, 7 두 차권인데 4, 1, 4, 7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교 입장에서는 김한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남용찬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법 선수 3명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고유한을 중심으로 김정태가 자리 잡고 조택, 전용조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의 기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 힘을 쓰면 이교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한윤 전일도 시속이 어중간했습니다. 11초 때 중후반 시속만 나오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11초 때 초중반 시속 나오긴 합니다만 금일도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한이 있기 때문에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김한윤 쉽게 경주를 풀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교가 몰고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깜짝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던 김정태 혼자 달아났죠. 탄력 붙지도 않고 혼자 저치기 대차신 거두면서 완승을 거뒀었는데 11초 대 초반까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회차 부산 4경주 때 김정태 탈피 유도원, 선두 유도원 넘어서면서 실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실격 처리 당하고 바로 출전하고 있는 김정태. 아무래도 출전 통보를 배정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태가 출전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직전 회타 본인의 실수로 선두 유도원까지 넘어서면서 실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이 됐었던 김정태가 자숙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좀 출전 통보 예정이 받았다고 출전하는 것은 좀 더 고객들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를 믿고 배팅을 했는데 본인의 실수로 고객들이 피해를 봤죠. 그 점 때문에 실격 당하자마자 바로 출전하는 건 좀 개선이 되어 아무리 출전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저는 좀 실격 처리 당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위축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승부로 김정태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고양이 때려주면 김정태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뒤늦게 이규호가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과 3번 쪽에 5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고유한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김정태가 고유한을 마냥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택이 후미권 밀착 막혀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조택 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마크 되니까 잘 쫓아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 5번과 7번 동반 입상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김경태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고현을 상대로 짧게 취입해 나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조택이 막혀 나간다면 5번, 7번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전일 때려서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김호연이 날라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물론 김한윤 시속 자체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기호가 밀착 막혀 나간다면 충분히 김한윤 상대로 취임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남용찬이 끌어내서 3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고유한 믿다가 김정태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한윤의 선행감이 좋다면 3번의 취입 가능할 것 같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6번 남용찬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비법 라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50%도 더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이라고 36입니다. 3이라고 36은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인정하고 53과 57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전일 득점에서 앞서 나갔었던 최용진이 간만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버티지 못했었죠. 전일 광명스컵 8경주에서 박지영하고 김지식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지웅까지 한번 노려봤었는데 박지웅은 동시차 일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중하고 김지식 동반 입상 13배 좋은 배당 안겨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 최용준이 과연 이규백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준의 연대가 이규백하고 김지훈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규백이 힘을 쓰면 최용준이 막혀 나가고 김준이 앞이나 요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규백이 전일은 선행 승부를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행은커녕 후밀권 막혀 나갔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금일은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규백이 때려주고 최용진이 몰고 와서 후미 견제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차연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차연의 뒤를 김철민이 막혀 나가죠. 이준, 최민호가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규백의 선행과 이차연의 힘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차연이 전을 때렸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상당히 좀 빠르진 않았습니다. 금일도 이차연이 때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차연이 때리고 김철민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용진, 이규백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은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차연이 힘을 쓰면 전 1번 김철민이 충분히 직선 추입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최민호가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13하고 17을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과 17 전일은 이찬이 타점부터 때리다 보니까 종속 유지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타점 잡고 제대로 된 힘을 쓰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13 넘어서면 17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규백도 고전했었고 최영진도 고전했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차인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백도 물론 기복은 심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썼을 때는 11초 때 중후반 시속이 나와요. 그 시속에 최영진 견제라고 한다면 못 넘어섭니다.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선에서 김철민 정도는 날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2번과 1번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2번과 1번 차선으로 기본적인 전략 권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 4번 2번 1번보다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이차연이 넘어서주기만 한다면 김철민의 추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명서 전일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2차는 믿다가 아무래도 김정택에 젖히다 보니까 김명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이용주가 있고 허동혁이 있기 때문에 협권 펼쳐 나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이용주가 힘을 쓰고 김명섭 여기에 허동혁이 앞이나 뒤로 자리 잡고 이용주가 타점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현이가 전일처럼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송현이가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두 선수가 접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규의 견제력 때문에 송현이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 이용주도 선행감이 괜찮아요. 오히려 김명섭이 이용주도 알고 쏴도 되는 상황인 만큼 전 6번과 4번 비파업 라인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송현이가 또다시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하고 61입니다. 64하고 61 견주권 아무래도 6번과 4번 이용주도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는 점에서 6번과 4번 쪽 6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아무래도 4번, 6번, 2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송현이가 아무래도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송현이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현이의 뒷자리는 7번 홍경기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이죠. 1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현이하고 정승이 80년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14기입니다. 1번하고 3번도 지금 강급 위기에 있기 때문에 송현이가 정승 한번 확실하게 챙겨준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하고 13이에요. 17하고 13 송현이가 넘어서면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17하고 13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한 차권도 한번 노려본다면 어차피 송현이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는 점, 이상경도 마크되면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17하고 13이죠. 15까지는 맞대결로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용주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4번에 6번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 6번 4번 쪽 우선 하시되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4번 1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라인 완승 가능할 것 같고, 송현이가 확실하게 넘어서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이 삼복승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에서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현장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우현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우현이 과연 누굴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김우현이 저치기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김우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상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지식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웅도 후미권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상훈이 좀 더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일은 좀 아쉬웠습니다. 6경주 때 박상훈의 최창훈 배당이 좀 더 좋았었는데, 최창훈의 박상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23배에서 16배로 복승은 10배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박상훈 타점 잡고 때릴 때는 잘 갑니다. 물론 기복이 상당히 심하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지웅하고 김지식의 홈비권 마크 다툼일 것 같은데, 전 1번 김지식 쪽에 7번이죠. 7번 쪽에 좀 더 4번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이죠. 1번하고 7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상훈이 때려만 준다면 1번인 몰과서 숲에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의 객관적인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3이나 17 두 차권 1번과 3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현이 자체 권성을 챙겨주려고 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한 10%나 20% 채 안 되죠.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4번은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김우현의 강국 승부입니다. 3번, 4번, 7번인데 3번 박상훈과의 협공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